3대 지수 결국 이제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세를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던 하루입니다. 고용시장은 안정되고 또 소비 심리는 꾸준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날 지수에 부담이 됐던 건 바로 그리스 악재였습니다. 그리스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커지게 되면서 이 이슈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장 후반 들어서 하락권에서 마감지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42%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S&P 500 지수가 0.3%, 나스닥 지수는 0.2% 하락권에서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유로그룹 회의에서 재차 열린 그립스 협상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고요. 또 이와 함께 반발 매수세, 어제 하락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면서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발표됐었던 장 초반 대내적인 지표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먼저 개인 소비는 6년 만에 최대치를 보여주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30만 건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 고용시장의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올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다시금 제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은 미국 경제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그리스 협상 결과에 계속해서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장 후반 들어서 이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열렸던 유로그룹 회의 결과가 또다시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다시금 협상 테이블은 27일 오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17,890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 흐름 보시죠. 역시 다우지수와 비슷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전각 후약의 패턴을 보여주는 하루였었는데요. 이날 대형주 내에서도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오바마케어 모멘텀에 따라서 헬스케어 섹터는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 섹터와 반도체 기술주, 금융주와 소매 판매는 일제히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보다도 이날 지수는 역시 그리스 이슈에 주목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장 후반 하락 반전했습니다. 0.3%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패턴 보이면서 하락 반전한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반도체 종목들에 한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0.2% 내린 구간 5,112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3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이날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바로 다시금 발목을 잡았던 건 그리스 악재,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과 같이 이날에도 이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또 피로감이 증시에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유로그룹의 회의가 다시 한번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난 가운데 IMF는 이날 이 그리스의 부채 상환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그리스가 1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오는 30일까지 체납하지 못할 경우에 즉시 미납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리스 라이스 IMF 대변인은 미상환이 발생한다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에게 이를 즉각 보고할 것이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이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라이스 대변인은 또한 만약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사이의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해도 이 자금 상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라이스 대변인은 그리스가 30일까지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그리스와 채권단의 막판 담판은 다시 한번 성과가 없이 끝이 났습니다. 채권단의 마지막 제안을 그리스가 거절하면서 이제 27일 오전에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특히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의 호텔과 외식업종의 부가세율에 할인세율 13%가 아닌 기본세율 23%를 적용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리스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채 상환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그리스 부도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는 고용에서부터 소비까지 경제 지표는 일제히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consumer spending soared 0.9% in May.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0.7% 증가를 상회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지난 200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것인데요.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 1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월과 3월 소폭 상승한 이후에 4월 달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우려감을 키웠었는데요. 하지만 5월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득 역시 지난달 0.5%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동차 소비와 주유 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지출이 늘어났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고용 시장이 개선되면서 임금이 인상된 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밀란 뮬레인 TD 시큐리티 이코노미스트는 하기 시작했다며 미국 경제 회복 모멘텀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개별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종목별로도 투자 심리가 대체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5개 종목이 모두 하락권에서 마감지었습니다.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가 가장 큰 폭으로 밀린 모습이었었고요. 카드사인 아멕스, 비자카드, 그리고 금융주인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추가적으로 모두 밀렸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역시 하락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시장 대비 크게 선전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 보시면요. 캐터필러가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1.4% 이상의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어제 금융주가 상당히 또 부진했었는데요. 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던 이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카드사인 아멕스, 비자카드, JP 모건 체이스까지 이날 추가적인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매 판매 섹터와 더불어서 보잉 등 제조업체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오바마케어 모멘텀 받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날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오르면서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월트디즈니의 배당금 상향 소식에 따라 월트디즈니는 0.6% 상승권에서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 섹터가 대체로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만이 0.5% 이상의 비교적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이날 유가가 60달러 선을 하회하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는 1% 넘는 하락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시장 대비 헬스케어 섹터는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멘텀을 받으면서 헬스케어 섹터가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HCA 홀딩스가 8%, 테넷 헬스케어가 12% 급등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이와 함께 또 커뮤니티 헬스케어 시스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까지 일제히 상승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M&A 소식도 있었습니다. 에트나가 휴메나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M&A 기대감까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고요. 휴메나는 7%, 에트나는 6% 급등권에서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주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번 주 초반에 특히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후에는 7대1 주식 분할 결정을 또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은 비교적 크게 내린 모습입니다. 우선 시티그룹이 이날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올해 들어 92%나 주가가 오르게 되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카는 7대1 주식 분할을 결정한 넷플릭스의 지분을 팔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고요. 2% 넘는 하락권에서 마감지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급락하는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 42센트로 이날 예상치인 56센트를 크게 밑돌았고요. 매출 역시 부진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17% 소폭 밀린 건에서 거래를 마감지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는 12%까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날 증시에 영향을 줬던 특징주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부진한 장 속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살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CNN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upreme Court saves Obamacare.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N에 따르면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이 최종 판결에서 6대3으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이 의회가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킨 것은 건강보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후에 이 미국의 주들은 교환소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상품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이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34개 주는 이 웹사이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오바마 케어 반대자들은 이 보조금을 교환소를 설치한 주에서만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법 규정 위반이라고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모든 국민이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오바마 케어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꾸준히 비판을 해왔는데요. 만약 이번 판결이 위법이라고 나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보험이 취소되고 오바마 케어가 사실상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인 승리를 하게 됐다고 CNN은 덧붙였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HCA 홀딩스와 테넷 헬스케어의 주가가 각각 8.82%와 12.29% 급등하는 등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7대1 주식 분할을 단행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이날 넷플릭스의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바로 시티그룹이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Netflix shares down as Citigroup downgrades to neutral.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티그룹은 그동안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이 지나쳤고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한다라며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 1년간 무려 2배나 넘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또한 시티그룹은 최근 넷플릭스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넷플릭스는 2016년까지 200개 나라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이날 넷플릭스는 또 다른 악재도 있었습니다. 바로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가지고 있었던 넷플릭스의 지분 2.3%를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들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2.12%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그에 따른 주요 소식들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시장 마감은 또 어떻게 됐는지 유럽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함께 아울러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 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 악재에 따라서 혼저권에서 마감지었고요. 하지만 그리스 위기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0.54% 하락 전환하면서 내림 시세에서 마감지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보합권 등락 이후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 역시 0.07%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그리스 불확실성 고조되면서 유가도 하락권에서 마감지었습니다. 60달러 선을 하회한 모습이었고요. 이 그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금값에는 매기가 강하게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온스당 0.1%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곡물 가격은 단락했는데요. 소폭 내리면서 3달러 8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으로 소폭 더 밀렸습니다. 0.09% 내렸고요. 공포지수가 5% 급등한 데 이어서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슷한 흐름 829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소폭 올랐는데요. 1원 60전 오르면서 1110원 종가 형성됐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더 올라섰습니다. 2.4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오늘 뭐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남부까지 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덕분에 좀 떨어져서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5도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선선한 대신에 좀 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말에 조금 이제 장마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고 하니까요. 오늘만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비 때문에 좀 괴로워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